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버의 일자리 요람이 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극우 유튜버 누나 채용에 이어 이번엔 극우 유튜버 당사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당사자 강기훈 씨는 극우 정당인 자유의 새벽당 대표였다는데 과거 행적을 보면 탄핵의 서막, 언론의 조작, 4.15 부정선거 등 왜곡된 영상을 올리는 활동을 한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렇게 극단적인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라며 이러다 보니 온라인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유튜버 정권이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용궁이 극우와 일베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든 정책이 그에 준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 채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버들의 일자리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의 누나 채용에 이어 이번에는 극우 유튜버 당사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사자인 강기훈 씨는 극우 정당인 자유의 새벽당 대표였다는데 과거 행적을 보면 탄핵의 서막, 여론조작, 4.15 부정선거 등 왜곡된 영상을 올리며 활동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극단적 인물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러다 보니 온라인상에는 윤석열 정부가 유튜브 정권이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강기훈 씨는 여당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당사자로 추정됩니다. 당적도 달랐던 강 씨가 무슨 이유로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의 대화에 거론될 정도의 유력 인물이 된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누가 강 씨를 추천한 것인지, 윤석열 정부는 자유의 새벽당과 같은 이념을 지향하는 것인지도 함께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논란이 됐던 강릉 우사장 아들은 마침내 사표가 수리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당사자에게 마음고생이 심했다라며 사표를 낸 우사장 아들만 걱정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으로 공정과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마음고생을 하는 이는 바로 2030 세대를 비롯한 우리 국민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인사 라인을 전면 쇄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비에 나서십시오. 김대기 비서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까지 사인방에 대한 문책이 그 시작입니다. 그는 강기훈 씨는 여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당사자로 추정된다며 당적도 달랐던 강 씨가 무슨 이유로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의 대화에 거론될 정도로 유력 인물이 된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한다고 되물었는데요. 그러면서 누가 강 씨를 추천한 것인지, 윤석열 정부는 자유의 새벽당과 같은 이념을 지향하는 것인지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논란이 됐던 강릉 우사장의 아들은 마침내 사표가 수리됐다고 하지만 대통령실은 당사자에게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우사장 아들만 걱정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으로 공정과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마음고생을 한 이는 바로 2030 세대를 비롯한 우리 국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는데요. 이어 윤 대통령은 직접 인사 라인을 전면 쇄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김대기 비서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등 4인방에 대한 문책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서는 이 장관은 14만 경찰회의 철회 소식에 우리 일을 정치에 이슈하지 말고 내부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스스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며 경찰을 무장 구테타 세력으로 규정한 장본인이 갑자기 우리라니 어안이 벙벙하다고 일갈했는데요. 그러면서 제일 앞장서서 정쟁화를 주도한 것은 바로 이 장관이다. 연일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모자라
경찰대 발언으로 노골적인 경찰 갈라치기까지 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원내 대표는 복무의무 위반은 애시당초 불성립이라며 당장 부당한 징계부터 처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는데요. 그는 경찰국 신설 반대 청원이 하루 만에 37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이 경고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독선과 오만의 행보를 멈추고 국민께 사과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위법한 시행령의 통치를 바로잡고 이 장관의 책임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어떻게 이런 극우 인사들이 대거 대통령실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게 된 걸까요? 이러니 정상적인 게 뭐 하나 있겠습니까? 정말 이게 나라인가 싶습니다. 복장이 터집니다. 복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7월 둘째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3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6월 셋째 주부터 내림세를 유지했던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번 주에는 간신히 1%포인트 상승하며 하락세가 멈췄는데요. 이는 위기를 느낀 윤 대통령 지지층의 결집으로 잠시 벌어진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반해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6월 셋째 주 이후 꾸준하게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1%포인트 상승했고 2주 연속 50%대 후반에 머물렀습니다. 계속 하락하던 지지율을 지지층이 멈춰 세웠다는 걸 반증한 결과인 거죠. 엠블레임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7월 둘째 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34%로 조사됐는데요.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7월 둘째 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54%였고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포인트 하락한 12%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이후로 결단력이 있어서가 2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공정하고 정의로워서가 21%, 약속한 공약을 잘 실천해서가 15%, 국민과 소통을 잘해서가 14%, 유능하고 합리적이어서가 12%, 통합하고 포용적이어서가 10%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어이없는 긍정평가 이유를 종합하면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대뽀여서 가능한 내용들인데요. 결단, 공정, 정의, 약속, 공약, 국민소통, 유능, 합리적, 통합, 포용. 아무리 좋은 미사구어를 가져와도 단순 무식함의 결과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국정운영 부정평가 이후로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가 30%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28%,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내각에 기용해서가 15%, 정책 비전이 부족해서가 12%, 통합 협치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7%, 영남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높았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긍정 47%, 부정 33%였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긍정 45%, 부정 44%를 기록했는데요. 매번 긍정이 2배 이상 높았던 것과 비교해 이번 조사에서는 긍부정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5일에서 27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조사됐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응답률은 16.8%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곧 20% 진입도 머지않아 보입니다.